배수로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보이듯이 옆에가 논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다른 하우스라든가 시설물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저기 하우스에서 오는 물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민원, 여기서 뭐 물 자기 쪽으로 흘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배수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간단해.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기 빠기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상추하우스에 제가 왔습니다. 자,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곳에 대해서 이제 현장 가서도 제가 처음 왔었고, 공사가 이제 완료돼 가지고 전반적인 이 하우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빠르게 이어서 간략하게 하우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디 갈까? 여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자, 여기까지 들어오자. 너무 더우니까. 자, 이곳에는 제가 말 그대로 상추하우스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정면에 보셨던 것처럼 앞에 마구리 부분은 판넬로 되어 있고, 요 앞에서 3m, 6m부터 폭이 7m, 총 8년동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8년동 하우스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직영 팀장이자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김현미 팀장님과 함께 했던 곳이고요. 이곳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분께서 다 진두지휘해서 공사가 완료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또 현장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우스 리뷰를 그럼 김현민 팀장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바라고 사실 온 거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바로 간략하게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현민 팀장님이 저희 그린 첨단 하우스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지. 저희가 보통 이제 비닐하우스 짓고자 하면은 우리가 그냥 공사는 시공팀이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리해주는 PM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한 번에 그거 다 총괄해서 하는 특수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특수부대네요. 소개 한번 이제 해주시죠. 저요? 자, 제가 왜 그분이 좀 특수한 조직으로, 좀 특수부대와 같은 형태로 제가 비유를 했었냐면은, 보통 비닐하우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조직이 좀 나눠져 있는 게, 제가 이 공사를 실제로 진두지휘해서 행동을 옮기는 시공팀, 또 시공팀장, 그리고 그 전반적인 현장을 아울러서 책임을 져서 관리하고 있는 이 PM, 그리고 그 전체를 먼저 앞단에서 소개시켜주는 컨설팅, 요 세 가지가 보통 따로따로 나눠져 가지고 전반적인 이런 큰 하우스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요걸 한 번에 같이 함께 운영하고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특별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용어로 말하면은 PM 또는 시공팀, 그래서 좀 더 위에 상위 계층으로 CM, 컨스트럭션 매니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개념에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개념에, CM의 개념과 개념이 좀 비슷하다. 가깝다. PM이 아닌 한 단계, 이 시공팀을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전반적인 능력을 한 번에 앞에서 컨설팅, PM, 시공까지 전반적으로 한 번에 아우르는 특수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주 기대가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이기도 하고, 제가 유일하게 좀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의 제가 말한 표현하고 이런 맛깔나는 맛도 있겠지만은, 그분도 그분만의 성향과 이런 이렇게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해서 말하는 것들이 되게 좀 여러분들이 와닿을 만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드디어 고깃빵은 잊어라,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잊지 마시고 섭섭하시네 이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전화 받으러 갈게요. 일단은 네. 가시죠. 네, 제가 빠르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분은 아니고요. 이미 저와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여러분들 아마 영상에도 은은하게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건 또 처음인 건가요? 그쵸. 은은하게 소개했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듀오로 해가지고 소개한 적은 처음일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냥 나오는 정도. 그렇지, 우리 그렇게 갔었지 옛날에. 아무튼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저희 팀장에게 자기소개 한번 듣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팀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보시죠. 저는 이제 그린 첨단 과학원실에 있는 직원이고요. 여기 있는 고깃밥 이제 요분 이제 사실 후임이에요. 그래갖고 공사를 이제 이 친구한테 다 배우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냥 현장에서 이제 필드 뛰는 사람이에요. 맞네요. 네, 그냥 필드 뛰는 사람이에요. 같이 시공 다니고 AS도 다니고 이제 뭐 견적이나 설계 하다 보니 이제 청청로 분들이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같이 고민하시는 것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공통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제 현장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공사 진행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되네, 그쵸? 하우스 리뷰를 저희 김현민 팀장님이랑 같이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팀장님, 여기는 어떤 작물을 키우는 하우스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경으로 그 유럽형 상추, 이제 보통 포기 상추라고도 하는 일반적으로 뭐 삼겹살집이나 뭐 삼채소집에서 먹는 잎상추가 아니라 이제 포기째로 출하가 되는 이제 포기 상추 이제 재배를 하는 하우스지.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베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토경으로 재배하는 형식이에요? 여긴 다 토경으로 하고 실제로 이 농가 대표님께서 이미 다른 데서 여기 한 2km, 3km 떨어져 있는 데서 지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사업이 잘 되시니까는 이제 여기 또 한번 확장하시는 거고.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으신 거에서 증설로 하시는 형태다. 여기는 양액기나 이런 시설 없이 토경 같은 경우는 물이랑 그냥 땅에서 이 두 가지 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아마 추후에는 이제 고랑고랑 만들어서 이제 픽업을 하고 아마 점적봇으로 물 관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 이제 요 뒷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내용은 없어서 선생님한테 디테일하게 다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쪽에 관수 라인 깔고 한 걸 보니까는 아마 점적으로 설치를 하시지 않을까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네, 팀장님, 그러면 이 하우스만의 특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하우스 전체적인 설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폭 7m 하우스고 이제 높이는 4m 50 이제 하우스인데 60각간으로 설계가 되었고 크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기는 해. 여기 뭐 어차피 정부 이제 뭐 내재형 설계대로 가는 거니까는 뭐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좀 특이하게는 이제 이제 비닐 개폐가 없지. 이제 측창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이 없는 이제 반밀폐형 하우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천장이 이제 양렉, 이제 렉피니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렉으로 시공되어 있고 유동엔이 이제 총 56개 설치가 되었는데 이제 동별로 유동엔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이제 환기를 많이 잡아주고 있는 하우스지. 크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아 여기는. 네, 팀장님, 그러면 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석가래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는 땅에 얼마 깊이 정도로 묻었나요? 여긴 석가래 간격은 60cm 간격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기초 토목 이제 독립기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땅으로 이제 여기 지면에서 이제 파이프가 땅 속으로 정확히 1m가 들어가 있고 600파이 THP 주름관에 40cm 여기 이제 타설이 다 되어 있어. 근데 혹시나 이제 조금 고도 높고 하다 보니까는 1m 20 파이프를 이제 2개씩 잘라갖고 양쪽으로 조금 더 깊게 박아서 이제 용접 작업해주고 그렇게 해서 독립기초를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정부 설계 그 표준 설계가 있잖아요. 그걸 따른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한 건가요? 정확하게 표준 설계를 따라가. 아, 근데 정확하게 표준 설계를 따라가는데 거기서 표준 설계에서 모자라면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는 문제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기둥 옆에 1m 20 파이프를 박는 경우는 없어. 솔직히 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자재도 더 소요되는데 알다시피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자재들이 조금 남는 것들이 되게 많아. 이제 그런 거를
파이프 똥가리를 모아놓고 하다가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요 기둥 밑에 정확히 이제 1m 안 보이는데 1m 20 파이프가 2개씩 이제 대각선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 설치를 하고 기둥 쪽에 용접 작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00파이 PHP 주름관에다가 이제 40cm 깊이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전부 다 한 거지. 팀장님, 그러면 들어간 피복은 여기는 어떤 비닐들이 사용된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비닐은 이제 필름은 이제 일제 PO 필름, 이제 이 두께는 0.15짜리 이제 일제 PO 필름을 사용을 했고, 요 앞쪽에 작업동은 이제 필름이 이제 백색 필름, 똑같은 일제 필름인데 이제 백색 필름이 사용됐고, 작업동은 아무래도 그늘이 져야 되니까는 본체만 일제 PO 필름을 사용을 했지. 사실 이게 정부에서 PO 0.15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필름을 사실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필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씀해 주신 거죠? 그치. 사실 여기 다른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요 관련된 관계자들, 뭐 군 관계자들이나 이제 시군 관계자들이나 이제 현장 답사를 나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미 다 확인을 하시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성적서라든가 품질 보증서가 다 첨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필름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작업동에는 그 렉 쪽이 천장에 피복이 이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거는 어떤 건가요? 다겹보온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요 위에 천장 예인 부분에 들어가는 다겹보온재인데, 네. 동일한 다겹보온재가 들어갔고, 아무래도 작업동은 그늘이 져야 되면서도 작업자가 이제 온도가 조금 낮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사용을 했지.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렉 쪽에도 이제 다겹보온재를 사용하면서 저기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저기가 위에 필름이 한 장이 아니라 2장이 들어가 있어. 혹시 모를 누수 때문에 필름을 2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겹보온재가 하나가 사용이 됐지. 사실 저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기는 한데, 네. 나중에 AS 발생될 거 고민하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필름을 2장을 써버렸지. 필름을 2장을 사용해서 그 위에 이제 다겹 보온재가 들어간 그럼 저걸 사실상 차광막으로 교체했을 때도 동일한 효과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불로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차광망이랑 다겹보온재랑은 확실히 두께라든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보온력과 이제 차열 기능이 조금 상이하기는 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이 추운 겨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얇은 옷 하나 입는 거랑 이제 좀 두꺼운 이제 패딩을 입는 거랑 이제 그 정도 차이는 있지. 그러면 이건 이제 보온 효과까지 같이 그리고 열 차단 효과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다겹 커튼을 사용했다. 어디까지나 차광망은 이제 차열이나 보온의 기능보다는 그냥 햇빛을 가리는 차광에 조금 더 기능이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온도가 시원하기도 해야 되는데 또 보온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겹 보온재를 애지간하면은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작업동 부분에 대해서는. 네, 팀장님, 여기 지금 하우스 앞부분이 앞마구리 부분이 다른 하우스와 다르게 좀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작업동이랑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쪽 부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설계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한 건데 작업동 부분에 이제 판넬로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여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정확하게 이쪽 마구리 부분으로 바람을 불기도 해. 그래갖고 이제 판넬을 사용하면 일단은 미적으로 예쁜 것도 있고 깔끔한 맛도 있지. 거기다가 약간 좀 건물 같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100T짜리를 사용을 했는데 일반 비닐이나 이제 보온재 하나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이제 보온력과 이제 그런 것도 뛰어나고, 사실 요즘에는 농가들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면 보통 양액실이나 기계실이나 이제 휴게실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온 창고 시설도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그냥 햇빛에 다 노출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명도 많이 잡아먹고, 물론 뭐 스마트팜도 요즘에는 뭐 당연하게 뭐 다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런 마구리 부분이 다 판넬로 바뀌는 추세기도 해. 판넬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구축하기가 조금 더 쉽지. 우선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출입문이 네. 이게 정확하게
3m, 이제 폭도 3m고 높이도 정확히 3m야. 근데 요거를 출입문을 이렇게 사이즈를 정하게 된 거는 여기가 이제 상추를 재배하는 하우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박스 포장을 해서 이제 출하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그 엽채류들은 출하할 때 이제 큰 차들이 들어오는데 그 큰 차가 보통 2.5톤 차나 더 큰 경우는 이제 윙바디 이제 5톤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게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옆쪽에다 대고 이제 물건을 실기 좋게 그 공간 확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큰 트랙터가 들어갈 수도 있어. 아무래도 하우스 면적이 1200평이나 되는 이제 큰 시설이다 보니까는 이제 트랙터가 또 자유롭게 좀 출입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이렇게 다 개방을 해놓고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농가에서 그냥 간단하게 저녁에 어떤 이유가 발생이 돼서 간단하게 출입하게 될 때는 이렇게 쪽문 같은 거 하나 내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쪽문은 옵션 사항이기는 한데 네. 보통 내달라고 하면은 크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들어다니시기에는 쪽문 있는 게 좋겠네요, 확실히. 그럼 아무래도 큰 문 그냥 다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쪽문 같은 거 그냥 하나 내주면은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지. 그럼 여기 문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하면 트랙터나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좀 여분으로 이제 크게 지금 한 편이군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견적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가끔가다 이제 나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판넬을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해. 근데 그 판넬은 정부 설계에도 다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측면이나 마구리에 판넬을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안에서도 뭐 이거 갖고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혹시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굳이 겁 안 내셔도 돼. 이거 판넬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니까는 겁 안 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네. 여기는 이제 설계도에 배수로 시공이 잡혀 있어갖고 배수로 시공 다 했고 원래는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 땅이 상당히 낮았어. 상당히 낮았는데 이제 네. 어제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건데 저쪽으로 농수로가 있기 때문에 네. 물이 흘러가는 구배를 이제 이쪽 배수로로 일부 흘러가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높낮이를 조금 맞춰서 작업을 해줬어. 사실 요걸 해갖고 여기가 지금 풀도 없고 좀 깨끗한 게 어제 포크레인 와서 작업을 다 마친 상태야. 이제 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가분들이나 청축농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 배수로거든? 네네. 배수로인데 배수로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보이듯이 옆에가 논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다른 하우스라든가 시설물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저기 하우스에서 오는 물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여기서 뭐 물 자기 쪽으로 흘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배수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간단해. 그냥 쉽게 그냥 고랑을 파셔도 되고 조금 여유가 되시고 시간적이나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은 이렇게 배수로 시공을 하시면 너무 좋고 또 요게 아니더라도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플라스틱 배수로가 상당히 잘 나와. 지금은 튼튼하고 이제 그거를 시공해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앞으로 시설하우스를 하실 분들이 고민하실 만큼 이거 진짜 물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넘치면 어떡해요, 옆에서 물 내려오지 않게 잘 하래요. 근데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의 양은 아니야. 근데 여기 전라도권 같은 경우는 광폭하우스가 많은데 저쪽에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량이 정말 많지. 왜냐면은 여기 하우스 폭의 정확히 2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물을 받아내는 면적 자체가 저쪽 하우스는 물량이 많고 이쪽 하우스는 양랙이 있기 때문에 이제 4m 50에 정도 4m 50 정도에 되는 물만 받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우스 측면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는 양을 결정하는 건 그 한 동의 이제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는 하우스 한 동에서 이제 용마루 가장 꼭지점의 반 부분만 물을 타고 내려와. 나머지는 반대쪽 이제 물받이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요 반만 결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 시간당 40mm, 50mm의 비가 한 3주 전쯤에 왔었는데 여기 배수로
물이 한 10cm 정도밖에는 없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뒤쪽으로 농수로가 또 있기 때문에 물이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서 크게 뭐 염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야. 원래 여기 일반적으로 원래 농사를 조금 오래 지셨던 분들은 이렇게 배수로 시공을 하신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효율 이제 가성비를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고랑을 그냥 파시죠. 그냥 네. 깔끔하게 네. 관리기로 고랑만 조금 깊게 파시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이제 풀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면은 여기다가 뭐 이제 제초 매트나 이제 그 정도만 깔아 놓으셔도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 네. 아니면 플라스틱 이제 저렴하게 잘 나오는 플라스틱도 있고 더 깔끔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건물 같고 이제 네. 깔끔한 맛은 있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는 없지.